자, 이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과정 파이널 5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뭐 한 요 정도 문제 풀어보시면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하셨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거나 불안하시겠지만 계속 틀린 부분을 이제 교재를 통해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시고, 또 문제도 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이외에 또 여기 단원 평가 문제도 또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 평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다량의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항상 연습을 하시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시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저기 소방에 관련된 과목들은 많이 보실수록 눈에 익어요. 눈에 익으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1번 문제는 저와 함께 하는 거죠. 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소방 기본 법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소방 기본법은 행정법 강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규제 행정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좀 어렵죠? 소방 기본법은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규제 행정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저런 문장은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 기본법은 소방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소방 기본법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은 그 소방행정의 작용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맞습니다. 소방행정이 뭐를 하는지 그 작용에 대해서 다루고, 소방조직에 대해서는 타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랬는데 소방조직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이 법안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소방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뭐 시도지사의 주의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소방안전회에 관한 뭐 그런 조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 이 소방조직에 관한 걸 위임을 하진 않아요. 뭐 어디에다가 위임을 하겠습니까? 소방조직에 관한 건 역시 소방기본법에서 언급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제 생각에 이거 전부 다일 것 같긴 해요. 뭐 하나 오답 만들기가 애매한 친구들이 많은데, 첫 번째,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뭐 어느 하나 우리가 안전관리를 뭐 안 해도 되는 거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을 딱 봤더니, 자,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해야 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정도 되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소방청장이 하는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들에 대해서는 소방청장님이 뭐합니까?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장 소방서장이면 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권한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방청장님이 그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대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시도지사급들이 관리하는 거지 본부장 소방서장님이 관리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이니까 옳은 문장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딱히 뭐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을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은,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보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딱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트죠. 자, 아파트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상 35층짜리 아파트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세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 좀 이따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나서 뭐 밑에 선임일, 선임일은 2023년 3월 2일이 되는 거고요. 교육 이력은 2022년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년이 아직 1년이 어땠습니까? 교육을 3월 15일에 받았으니까 선임일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1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 교육 날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뒤니까 2024년 3월 14일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 날짜 기억해 놓으세요. 아무래도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1년이 안, 아슬아슬하게 1년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 교육 받은 날로부터 언제냐면 2023년 언제입니까? 1년 뒤니까 3월 14일이 1년 뒤인데 선임을 딱 그 전에 했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선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인원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미 등급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따졌었죠? 1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입니까? 규모가 인원이요? 자, 2800세대잖아요. 자, 이걸 얼마로 나눠주죠? 300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9.x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2700세대 넘을 테니까 9.xx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수점은 생략해버리고 요것만 딱 남기면은 이게 바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자,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외우는 느낌인데, 기간 위반입니다. 기간 위반인데, 보통 이렇게 기간을 위반하면은 요로 가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고, 아마 제 생각에 3번 체크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번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냥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겁니다. 제가 외울 때는 요거는 이제 게으를 때,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업무를 하지 않을 때, 뭐 무슨 업무를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뭐뭐를 하지 않을 때, 안 왔을 때라고 제가 하고요. 보통 요걸 그냥 저는 그냥 게을르다, 게으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많고, 요건 이제 날짜 아차 깜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인데, 자, 7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이수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 했었죠? 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죠. 2024년 3월 14일까지. 화이트데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얼마마다입니까? 그 이유는 2년마다 이수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방염 처리 물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거 침구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권장이에요. 침구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권장입니다. 그러면 장례시설이냐 종교시설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의료시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소, 침구류가 있는 곳. 종교시설에 침구류가 있나요? 아니 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재미없게 해도 거기에 이게 이불 덮고 주무시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니 스님들도 그렇다. 이게 법계 포교하시는데 저걸 이렇게 덮고 주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장은 어때? 장례시설? 장례시설은 거기 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위한 침구류 같은 걸 갖다 놓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가 좀 더 가깝다? 장례시설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권장 대상으로 해가지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요게 딱 들어가는 게 장례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대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노유자나 숙박시설, 노숙이죠.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뭐가 있습니까? 환자들 쓰는 침구류 있잖아요. 그죠? 다중이용소나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게 있는데,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침구류를 갖다 놓으니까 뭐 소파 의자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해서 이런 것들은 권장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장 처벌이 무거운 사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중대 위반 사항이에요. 우리가 뭐 앞 시간에도 강조했던 건데, 중대 위반 사항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안 했습니다. 설치 안 했으면 이거 미설치하는 거,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키워드 갖다 보통 외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임시 소방시설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소방시설인데 폐쇄하고 차단했잖아요.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5년에 5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더 해볼까요? 상해라는 말이 나오면요.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요. 사망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된다는 게 있거든요. 가장 무거운 거 이거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죠. 하는 짓이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을 멀쩡하게 설치해놓고 이걸 잠궈놨다? 아, 이거 화재가 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거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가 뭐냐면 이게 자체 점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체 점검을 안 받았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무거운 사유를 했으니까 역시 3번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방염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뭐 이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한번 저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딱 보세요. 불꽃을 올리며 라고 했죠. 빨리 꺼져야 돼요. 20초고요. 불꽃을 올리지 않고 그러면 30초 맞습니다. 면적은 50. 자, 50 어떻게 외울까요?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20 더하기 30은 50.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보세요. 그래서 20 더하기 30은 50. 요건 어떻게 할까요? 길 2, 2잖아요. 2니까 끝말잇기 2는 20. 길 2, 20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cm. 얼마죠? 30cm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3세판 좋아하죠? 3회 이상이다. 이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이상 불을 이렇게 3번 이상 불을 붙였는데 녹았다 그러면 그거는 방염 처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회 이상일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음. 자, 미음인데 연기 밀도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외우는데 연기 밀도가 연기가 많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으니까 뭐죠?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400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죽을 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400. 그러면은 자, 옳은 것만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거고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해서 2번이죠. 이런 거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20초 불꽃을 올리며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않고 30초. 두 개 더하면 50. 길 2는 20. 3회 이상이고요. 연기가 많으면 죽어요. 그래서 400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12쪽에 보시면 이제 통로 설치 너비 이거에 관한 건데 이거 진짜 단순함기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빈칸만 딱 채워드릴게요. 나중에 교재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될 것. 단독주택 유효 너비 얼마입니까? 요거는 0.9입니다. 그래서 0.9m 이상이어야 된다. 0.1m가 조금 안 되죠. 그죠? 0.9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운동시설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숫자 빠꾸 다 뚫어놓은 거죠.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다? 요건 이제 3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밖에 그럼 얼마입니까? 1.5입니다. 1.5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숫자를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단독주택은 조금 좁아도 된다. 0.9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500제곱미터랑 3 그냥 외우세요. 같이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되고 나머지는 절반을 딱 잘라서 얼마입니까? 15m구나. 이런 곳은 아무래도 문화집회 종교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죠? 뭐 문집, 운동은 안 들어있지만 문집종, 그 다음에 의료, 위락, 장례시설 이런 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고요. 13번도 마찬가지예요. 13번도 단순함기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거 딱 찍어놓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방화 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합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돼.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의 수직거리가 라고 했는데 자, 반자나 이런 곳의 수직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이상 떨어져 이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1.5m라고 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1.5가 0.9죠. 이것도. 자, 이것도 얼마입니까? 이것도 0.9. 잠시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얼마? 0.9m 이내가 돼야 된다. 뭐랑 비슷합니까? 이 통로 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9m 이내일 때. 자, 대신에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얼마입니까? 요게 이제 3m겠죠. 3m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얼마 이상에 있어야 된다? 요건 이제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숫자만 빵꾸 뚫어놓은 거라서 그 개별적인 내용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면 풀 수 있는 거고 이거 못 외우시면 못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한번 그대로 읽으면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13번에 다음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오케이.
자, 15번. 뭐 설명을 좀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숫자는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그런 거고요. 15번. 이거, 자, 산림화제인데, 나무 등의 가연물을 미리 제거하는 소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연물을 미리 제거하는 걸 말 그대로 무슨 소화라고 하죠? 제거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 소화인데, 첫 번째, 자, 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이것도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요. 자, 폼으로 유면을 덮어서, 자, 덮어서라는 말로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덮으면 무조건 이건 질식 소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물로 개의 열을 빼앗아서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냉각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 소화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훅 하고 끄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촛불을 입으로 불면 유증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유증기가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유증기가 제거가 되는 거니까 제거 소화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도 돼요. 그냥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끈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제거 소화가 되는 거야. 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2번이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어디로 가는지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좋네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도 되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면적별 방화구획 우리가 구획하는 건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거 뭐죠? 여기 스프링클러 없음. 자, 스프링클러가 없음.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곱하기 3 안 해도 됨.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10층 이하의 층은, 자, 10층 이하의 층은 얼마였어요? 무조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우리가 구획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1000제곱미터고, 11층 이상은, 자, 불련재료라면 500이에요. 불련재료라면 500이지만 불련재료가 아니라면 200이 되는 거죠. 1200, 500. 1200, 500.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부분?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그래서 요건 그냥 답이 딱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암기. 우리가 이거 응용 문제까지 풀었는데 뭐 이거 단순암기는 뭐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은 요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을 이렇게 봤더니, 자, 22번. 자, 다음 중 화재와 소화기 연결이 알맞게 된 거 골라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금속 화재는 이런 거 못 씁니다. 아무것도 못 씁니다. 금속 화재는 마른 모래라든가, 아니면 뭐 팽창질석이라든가, 아니면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속 화재는 일단 분말 소화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뿌렸다가는요 화재가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죠. 자, 유류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썼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동식물류 화재 보통 식용유 화재를 말하는데 식용유 화재는 할론 소화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K급 화재용 분말 소화기가 따로 있어요. 은색으로 돼 있는데 K급 화재용 분말 소화기라는 거 K급 화재용 분말 소화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할론 소화기는 그리고 아예 쓰진 않아요. 요즘에 할론 소화기는 환경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할론 소화기 자체를 요즘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일반 화재니까 일반 화재인데 이게 A급 화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A급 화재인데 안타깝게도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A급 화재에 대해서는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일반 소화기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만 다 제끼고 보면은 일단 답은 2번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화재도 좋고 전기화재도 좋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도 단순암기라서 제가 답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동방화 셔터에 관한 내용인데, 자, 자동방화 셔터에서 뭐가 있느냐? 자,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5m 이내에 별도 설치한다. 자동방화 셔터는 이게 셔터가 내려와 버리면 사람들이 셔터를 막 두드리면서 못 나가니까 살려주세요 하다 거기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를 설치하죠? 방화문, 열고 나올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5m 정도면 너무 멀어요. 찾다가 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m 이내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전동 방식, 수동 방식 다 좋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수직 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기에서 완전 폐쇄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거 수직 방향이 아닌 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닫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닫히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 연기, 불꽃 전부 다 뭡니까? 완전 폐쇄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뭐 밑에 거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면 1번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 자동 방화 셔터 부분하고 그 이제
피난 그 구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방화구획, 피난구획,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있죠? 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을 딱 봤더니, 자,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를 자동 위치해 놓았는데, 감시 제어반에서 주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동력 제어반에서 일단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를 자동해 놨습니다. 그럼 감시 제어반에서 뭐 하면 되죠? 그냥 수동에다 놓고 펌프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를 우리가 뭐 합니까? 일단은 저기 뭡니까? 동력 제어반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 가동시키려면 자동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수동으로 가야죠. 내가 그 감시 제어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수동 위치에 가 있는 게 맞고, 그래 놓고는 정지해 놓으면 당연히 안 움직이고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게 기동 스위치로 가야 얘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수동으로 해놓고 기동을 시켜야만 얘가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에서 A&B입니다. A&B라고 하는 얘기는 A도 감지를 하고 B도 감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건 작동이에요. 자, 작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작동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는 화재가 완전히 난 거라고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작동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자동 기동이란 말이 나오죠.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을 한다는 얘기는 화재가 났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자동 기동 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거나, 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거나 경보가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and B는 아니고 A or B죠.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인지를 하더라도, 경보가 울리고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A and B 두 감지기, 교차회로 감지기에서 두 감지기가 모두 감지를 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펌프 자동 기동이 되고 정말로 불을 꺼야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or B냐, A and B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딱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보시면, 자, 요거 이제 그림 문제가 딱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옥내소화전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에 설치된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를 볼 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옥상 수조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감안하지 말란 얘기죠. 자기 유지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정지점 조정하는 거랑 이제 우리 압력 차이 조절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거 그림을 보고 바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 알죠? 자, 뭐 있는지 아시죠? 자, 뭐가 있습니까? 정지점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지점이 레인지 값이 우리가 정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정지점. 자, 정지점 얼마입니까? 예, 0.6 메가파스칼.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 있겠네요. 그죠? 2번 아니면 3번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 낙차 압력인데, 자, 혹시 여러분들 이 공식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공식인데 혹시 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기동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기동점을 구할 때는 자, 자연 낙차 압력에서 K값이라는 걸 더한다 그랬어요. 자, 이 K값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옥내소화전이 있고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0.2 메가파스칼을 더합니다. 0.2 메가파스칼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0.15 메가파스칼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건 뭐죠? 옥내소화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기동점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기동점이 얼마냐? 이게 디프 값을 그냥 준 게 아니죠. 디프 값이 0.2니까, 자, 이 기동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동점은 정지점에서 0.6에서 디프 값을 빼죠. 0.2니까 기동점이 0.4 메가파스칼입니다. 0.4 메가파스칼. 그러면 0.4 메가파스칼은 자연 낙차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X 플러스 이게 옥내소화전이니까 얼마입니까? 옥내소화전이니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0.2잖아요. 0.2를 더한 값이니까 X는 얼마겠어요? 그렇지. 0.4가 되려면 0.2 더하기 0.2잖아요. 그래서 이게 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낙차 압력도 얼마? 0.2 메가파스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기동점을 구하는 거 자연낙차압력에서 뭐를 하죠? K값을 더하는 건데 이 K값도 외우셔야 되겠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일 땐 0.2, 스프링클러일 땐 0.15인데 지금 얘는 옥내소화전이니까 0.2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였고요. 기동점은 어떻게 구하죠? 레인지 값에서 디프 값을 빼면 기동점이 나오죠. 이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연낙차 플러스 0.2니까 이 자연낙차 값은 0.2가 나오겠다. 공식을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그냥 공식은 이거 하나만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알고 계실 테니까 그 값을 구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다 보면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4는 뭐 2 더하기 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공식 같은 거 별로 잘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구하려고 노력을 해서 공식은 많이 안 만들수록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동점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요 기동적 공식이 또 있잖아요. 자연낙차압력의 K값 더하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번 보시면은, 자, 31번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번에 보시면,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설비의 감시 제어반이 아래 그림과 같은 상태일 때, 정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딱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내용 자체를 딱 봤더니 그렇죠. 요거 내용을 보니까 뭐 다른 거 하나도 건드린 게 없죠. 자, 수동 기동인데 이제 연동을 시켜놨고요. 그래놓고 이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좀 정지로 가 있네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연동 스위치로 내려놔야 되겠죠. 연동으로 탁 내려놓고 나서 뭔가 이렇게 연동시켜놔야 얘가 작동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스프링클러 펌프 자동 수동 스위치를 연동 위치에 놓아야 된다. 그게 일단 문제였네요. 지금 정지 상태니까 저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로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면 얘가 지금 연동 스위치가 얘도 연동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4번인데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4번도 딱 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좀 보시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링클러 감시 제어반 점검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보니까 이러한 게 아니라 딱 보면 스프링클러 감시 제어반 점검사항에 그냥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펌프별로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라는 게 나와서 답은 4번인데 이런 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건 여러분들 교재를 딱 보시면 그 문장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시 제어반에서 점검사항 해가지고 딱딱딱 나와 있는데 그 문장 하나 딱 빼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다른 것들은 뭐 유수검지 장치, 시험 장치, 설치 적정 여부 뭐 쭉 이런 것들은 요 지금 우리가 감시 제어반 점검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서. 그래서 3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지 딱 펼쳐놓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나 이거 다 못 외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해보시고 하는 선에서만 풀어보시고 다 못 외우실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시제어반 점검사항 외웠습니까? 외우셨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점검사항에 펌프별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그 감시제어반에서 감시하는 거,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감시제어반에서 감시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그 교재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4번은 답만 체크해 드릴게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단순함기를 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몫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자, 기준은 일단 210제곱미터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인데 내화 구조고 자 보세요. 내화 구조인데 감직입니다. 자, 딱 보니까 내화 구조 그 다음에 또는 기타 구조예요. 내화냐 기타냐 내기 이렇게 외우는 거죠. 봤더니 3m니까 요거 4m 미만인 경우입니다. 3m 미만이고 차동식과 보상식은 기준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정온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90, 7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90, 70 그리고 뭐 50, 40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걸 갖다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뭐 숫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외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9776, 5443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뭐 반쪽에서 45, 35, 반쪽에서 5 더하기. 그래서 쪽에 25, 30.
또 25 이런 식으로 저도 하나씩 외우는 방법밖에 없고, 이 외우는 거는 제가 우리 핵심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기억이 나신다면, 자, 이 중에서 뭐 찾는 거죠? 이게 1이고 2예요. 그래서 2인데다가 뭐 찾는 거죠? 내화 구조인데, 내화 구조면서 그 다음에 2종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딱 맞는 게 여기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얼마? 70제곱미터당 한 개씩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7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7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몇 개? 3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셨어요? 저도 그냥 외웠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9776, 5443 이것까지는 그냥 외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반 나누고 막 반 나눠서 5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외우는 데까지만 외운 거예요. 저 구석대기 있는 거 내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찍을 때도 있죠. 아닌 거 제끼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맞출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좀 외우시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운 내용만 바탕으로 여기서 해설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7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급기 댐퍼 설치 상태를 본다. 그렇죠. 급기 댐퍼. 그리고 예전에 문제 풀었을 때 이거 한 줄 딱 준 다음에 이게 뭐냐 막 이거 나와가지고 제가 야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있네. 화재 감지기 동작 및 수동 조절. 아, 이거 하나를 딱 따준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어떤 설비 점검이냐 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막 그 생각만 해가지고 안 돼서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 만들 때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외우냐라는 문제가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버리세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냥 시험장 가가지고 비슷한 거 있으면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열심히 해서 많이 외우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출 수 있게끔 해드려요. 이 문장만 딱 따놓고 이게 어디 뭐 스프링클러 점검할 때 내용이 아닌 거 골라라고 이 문장을 한번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설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 전문가분들이야 쉽죠. 근데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것도 들어있고, 근데 우리는 급기 댐퍼라는 말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 뭐 수동 기동 장치 조작 시 관련 장치 정도 이런 거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제어반 감심이 원격 조작하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화재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급기 댐퍼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급기 댐퍼 설치 상태? 이거 약간 공기의 이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살짝 눈을 딱 돌려봤더니 우와 이걸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폐쇄력 측정기, 풍속음하게 차갑게. 에이 이거 재현설비네. 재현설비 점검 장치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딱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이거겠네요. 이걸 감지기니까 이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란 말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렇죠. 위에 있는 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보고 재현설비인지 어떻게 한 방에 찾아내나요? 찾아내면 좋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밑에 딱 보니까 폐쇄력 측정기, 풍속음하게 차갑게. 아 그럼 이건 외워야 되겠네요. 아 이건 외우셔야죠. 점검 장비 정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감지기가 나왔으니까 자탐설비.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깊게 안 하신 분들은요. 잘 보세요. 감지기가 나오네?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다? 재현설비 할 때 필요한 거고 얘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답이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찍는 걸 알려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요령인 거죠. 요령. 그래서 네 좋습니다. 3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도 마찬가지가 우리 딱 보는 건데,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보니까 딱 몇 가지 점검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지구 경종 스위치가 눌려져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누름이 돼 있네요. 누름. 그러면 이제 지구 경종은 현재 안 울릴 거란 말이죠. 4층에 표시등,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고요. 화재 표시등에 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주유 표시등에 불 들어왔고, 뭐 스위치 잘못 이거 눌러놨으니까 그죠? 이거 눌러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4층 발신기가 동작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화재 표시등이 들어왔지만 발신기에서 불이 들어온 건지 감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발신기 만약에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으면 발신기를 누가 눌렀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여기는 발신기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발신기야? 감지기야? 모름. 그래서 1번은 일단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모든 층에서 지구경종 아니라니까요. 지구경종을 눌러놨으니까 화재가 난 층도 지금 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4층 5층에서만 지구경종 아니라니까요. 4번 지구경종 버튼 정상으로 만들면 자 이거를 만약에 꺼놓으면 따라락 울리면서 스위치 주의 표시등 불이 꺼지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구 경종 이거 정지 스위치 눌러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뭐 눌렀어? 뭐 눌렀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경종 버튼 이것만 정상으로 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 자, 46번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점검하는 내용 보려고 합니다. 뭐 소화기에 관한 거 내용, 분말 소화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말 소화기의 적정한 압력은 얼마입니까? 0.7에서 0.98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0.98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0.7, 0.8, 0.6 아하, 여기서 잘못됐네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시 압력계. 녹색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그럼 노란색이겠네요. 노란색으로 갈 겁니다. 노란색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연 원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연수가 10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2022년, 2024년, 2025년이에요. 아하. 근데 2023년이라고 돼 있죠? 얘는 지금 날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X. 그래서 X니까 답이, 잠시만요. 10년 적정 여부잖아요. 2023년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맞는데? 그죠? 2021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30, 괜찮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 저 2011년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 왜 이러죠? 뭐 좀 눈에 뭐 씌었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언제입니까? 10년 뒤니까 2030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고, 야, 이거 틀렸어. 이거 괜찮아. 막 이러겠네요. 그래서 2031년, 2024년, 2025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통과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정상이네요. 정상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X하고 5니까 답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 상태는 여기 지금 불량인 게 있는데 내용 연화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2023년이니까 아직 요거는 이제 그 2024년에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다른 문제랑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번 한번 볼게요. 47번을 딱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합동 소방훈련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를 해야 되는 거 이제 특급이나 1급이 가능해요. 그럼 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사실은 특급인지 1급인지 구분하시는, 특급인지 1급인지 2급인지 그거 구분하는 얘기죠. 그래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거죠. 그럼 뭐 찾는 거예요? 2급이나 3급, 3급은 안 나올 것 같고 2급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데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가 이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죠. 생각나셔야 됩니다. 업무시설인데 층수가 11층이야. 12층이면 11층 이상이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연면적이 뭡니까? 15,000제곱미터 넘어갔으니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자, 이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입니다. 아파트는 항상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아파트의 용도로 지하층을 씁니까? 아파트의 용도로? 에이, 아파트 지하 3층에 사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지하 도시인가요? 아파트는 우리가 지상층만 사용하니까 요것만 봐야 돼요. 그런데 지상층으로 26층이면 자, 특급이면 50층 이상, 1급이면 30층 이상이잖아요. 26층이면요. 높기는 되게 높죠. 그렇지만 2급이 되는 거고 2급은 우리가 합동훈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합동훈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 답은 4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5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이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파이널 문제를 푸실 정도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뭐야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네. 당연하죠. 맨날 어떻게 이해를 하고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거나 계산이 필요한 거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고 단순 암기가 필요한 것 중에 요건 여러분들 교재 좀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외워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도저히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양이 너무 많다. 이건 물리적으로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여러분들의 운을 좀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외워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시면 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을 어쨌든 70점 이상만 맞으면 될 테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뭐가 우선이죠? 그래서 그 소방 안전원 교재가 최우선이고, 안전원 교재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거,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뭐 교재만 좀 읽어보시고 에이씨 그냥 뭐 문제는 뭐 대충 답이나 외우자 해서 좀 그렇게 가시면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또 일을 하시면 또 평생 또 보장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자격증은 오래 가잖아요. 그죠? 자격증 시대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마음에서 좀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좀 풀어드린 문제가 좀 여러분들 합격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로 보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도록 바라면서 이 강의 오늘 5회까지 한 거는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